네, 안녕하세요, 주차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로 소액을 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 왔습니다. 오늘은 피경동으로 나왔는데요. 지하철 1분 거리에 위치한 오피스텔. 그런데 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네, 그런 물건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런 물건은 처음 보는데요. 수의계약 시 개별 매각. 이게 왜 대박이냐면요, 9개가 한 번에 나와서 진행하고 있는데 최종 유찰이 되면은 이게 모두 개별 각각 매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한 채당 1억 3천만 원대? 내 돈 한 푼 없이 월세를 매달 5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참고로 부지는 해당 물건을 무조건 한다고 했습니다. 참, 고정 댓글란 보시면 카카오톡방 가기 바로 가기 있으니 댓글란 참고해주세요. 아까 족장님이 여기 지나오면서 여긴 다 시내네 그러시더라고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실주자금 1,000만 원, 작게는 500만 원 이하로 가능한 이 엄청난 부동산을 왔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지? 네? 오피스텔 장점이 뭐지? 아파트 대체형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야, 훌륭하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끝이 안 보이네요. 우와. 저희가 이 오피스텔 조사할 건데요. 부지는 어떤 컨셉이죠? 경매 공매로 시세 조사 온 사람. 그냥 툭 까놓고 나 경매 왔습니다. 네네. 렌즈는? 부유한 컨셉. 어떤 컨셉이에요? 여기 갖고 있다. 팔고 싶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낙찰을 받으러 갔어. 그랬을 때 부동산의 반응과 내가 소유를 하고 있어 했을 때 부동산 반응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할 것입니다. 저희가 물건이 좋다 그러면 계약까지 생각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요, 한번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키! 부지, 렌지, 족장 세 사람은 각각의 임무가 있습니다. 부지는 경공매 투자자, 렌지는 매도하고 싶어하는 매도자, 족장은 두 사람의 컨트롤 타워. 남자 3명은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인 임장이 될까요? 부지 렌지가 주변을 돌아볼 동안 컨트롤 타워 족장은 자리를 잡습니다. 족장은 물건지에 관한 정보를 두 사람에게 전달해줍니다. 일단 먼저 부동산 좌표와 정보를 보내고 난 다음에 혹시나 빼먹은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공유를 합니다. 일단은 오피스텔 먼저 한번 둘러볼 건데요. 지금 여기 밑으로 보시면은 바로 여기 보이거든요. 지금 바로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건물 뒤로. 여기 대로변으로 보고 있는 물건이라 전철 지나가는 소리는 크게 안 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뒤쪽에 보니까 주차장이 또 잘 돼 있더라고요. 주차장도 이렇게 뒤로 여분으로 주차도 더 할 수 있고, 진짜 역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여기 전철역 지나가면 대학 상권으로 이제 먹자 골목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2층, 3층을 보러 왔는데 임차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만나보고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입구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관리사무소가 저기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관리사무소 가서 미납 관리비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오겠습니다. (201호하고) (301호는) 현재 미납 관리비는 전혀 없는 상태고, 고지서가 어제 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로 납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거주하는지 아닌지 제가 한번 보고 연장 여부도 여쭤보고, 이게 경매하고 다르게 신탁 공매 물건이다 보니까 임차인들을 제가 승계를 해야 돼요. 만약 제가 낙찰 받았는데 기존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계약 기간 남아있는 걸 제가 승계를 해서 그 날짜까지 살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뭐 얼마의 임대를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임차인 분들도 한번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꼼꼼한 부지는 오늘도 임차인을 만나러 가는군요. 해당 물건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가는 임차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층, 3층을 선택한 이유는 보증금이 제일 낮으세요. 이게 승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낙찰금 이외에 보증금을 제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호실에는 보증금 1,000만 원 있으신 분들도 있고 500만 원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호, 301호는 보증금이 500만 원밖에 안 돼서 일단은 부동산도 가봐야 되겠지만, 임대를 잘 맞출 수 있다 하면 소액으로 들어가서 임대 맞추고 향후에 매각을 고려하면 될 것 같거든요. 평수가 4점 몇 평이랑 6점 몇 평인데 두 개 다 복층으로 돼 있어서, 여기 회기역 근처가 지금 대학교만 3개 정도가 형성이 돼 있어서 학생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 학생들 상대로 이제 임대를 넣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보고 임대 잘 맞춰지면 저도 실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301호 사람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볼게요. 사장님 계세요? 네, 이 정도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단 통해서 밑에 층 하나 더 내려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관리도 잘 돼 있고 관리사무소가 바로 지하에 있어서 청소도 바로바로 해주시고 관리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계세요? 없네요. 학교 간 것 같습니다. 4평하고 6평인데 임대료가 100만 원이래요. 렌지님이 송파에 가지고 계신 오피스텔도 지금 80만 원인데 여기가 왜 100만 원을 받는 건지, 진짜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 부동산 가서 체크하고, 진짜 100만 원 받을 수 있으면 수익률이 제가 봤을 땐 못해도 한 7에서 8%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좋으면은 뭐 이자를 빼고 일부 임대료가 남기 때문에 바로 매각하실 분이 아니라면 현금 흐름용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자, 일단은 여기 밑에 부동산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부동산 좀 다녀오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먼저 월세세는 평균 90만원, 개강 시즌에는 중국인 수요가 많아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2억 초반까지 매물이 있으나 거래는 1억 7천만원 선에서 충분하다. 장점으로는 복층구조, 그리고 건축물 대형상 면적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박! 임대 너무 잘 된다고 합니다. 이거 금액만 잘 조율해서 제가 낙찰 받아오면 작은 평수는 90만원, 큰 거는 100만원. 그리고 이 동네가 경희대학교와 중국 학생이 그렇게 많답니다. 옛날에는 중국 학생들이 돈도 많이 안 내고 집도 깨끗하게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임대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보다 돈을 더 잘 낸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유층들이 여기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100만원 이상으로 나가는 건물들은 다 지금 중국 학생들이 임차를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한 4군데를 다녀왔는데 4군데에서 이제 똑같이 얘기합니다. 잘 나갈 때는 110까지도 맞췄었다. 근데 지금은 100만원 정도에 맞추는 게 맞을 것 같다. 공실 걱정은 없다. 리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가까워서 학생 수요뿐만 아니고 회사원들도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도 기계식으로 거의 한 대씩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매도 저는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임대를 맞춰놓고 어느 정도 금액에 매매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듣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따 렌지님하고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지금 시세 조사는 어느 정도 다 끝났고 결론까지 낼 수 있거든요. 회기역 뒤쪽으로 대학교 상권 쪽이나 대학로 쪽에 먹자하고 이런 풍경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길 건너서 그쪽을 한번 가면서 전반적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번 가시죠. 저쪽에 보시면 리센스 건물 있거든요. 여기에서 도보 1분 거리, 회사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위치고 바로 중간에는 또 버스 정거장이 있어가지고 저기에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회사원들, 그리고 바로 뒤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회사원들, 그 지하도로 건너가면 한 3개의 대학교가 있어요. 그 3개의 대학교 학생이 너무 많아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대학로 쪽에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먼저 찬 다음에 이쪽까지 넘어오냐? 아니래요. 그리고 여기 동네는 원룸보다 오피스텔이 먼저 빠진대요. 그래서 원룸은 좀 오래됐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먼저 선호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물건지인데 같이 횡단보도 건너신 분이 한 10대 분 계셨는데 전부 이 골목으로 내려가십니다. 저쪽 먹자로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역을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괜찮네요. 이 정도 보폭이면 저처럼 뚱뚱한 사람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학교 늦었는지 뛰어가십니다. 우와, 차 지나가다 막혔습니다 지금. 와, 지나간다. 와, 이 소리 들리세요? 내 머리 위에서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하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카메라부터 방범시설까지 잘 돼 있어요. 일단은 치안에 약하지 않아요. 치안에 강합니다. 그리고 사람 되게 많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먹자 골목 쪽인데 비 올 때 먹는 파전과 막걸리, 이쪽에 오피스텔도 많고 주거지가 많은데, 그래서 뭐 원하는 금액에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맞춰주면 금방 임차를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유동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쪽 부동산 말고 길 건너편에 다른 곳에 왔기 때문에 여기 부동산도 한 2군데 가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비교해 볼게요. 네, 좀 다녀오겠습니다. 월세 100만원은 가능하다. 단 개강 전 겨울에 최고로 잘 나간다. 매매는 장담할 수가 없다. 임차 세팅 후 매각이 좋은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쪽이나 이쪽이나 임대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만의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최저까지 떨어지면 1억 3,5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가세 500 정도 환급을 받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출 받고 최종적으로 이자가 4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임대를 100만원에는 맞출 수 있다 하니까 일단 이자 빼고 5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 1억 3,500에서 부가세 500만원 빠지고
1950만 원 들어가는데 임차인한테 1000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 이내에 이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요가 많아서 공실률이 거의 없는 오피스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제 결론은 일단은 그렇게 나왔거든요. 저 같으면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따 렌즈님 오시면은 조율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렌즈입니다. 이제 부진님과 떨어져서 진짜 다른 컨셉으로 접근을 해서 임장을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건을 갖고 있다라는 방향으로 해서 부동산에 들어갈 거고요. 부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건물 옥상에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건물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왔는데 확실히 입지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건너편으로 보시면은 저쪽으로 북한산 보이고, 저 왼쪽으로 카이스트, 경희대, 외대, 그리고 저 조금 더 돌아보면 저런 식으로 롯데타워까지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확실히 서울 한복판이긴 한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위치 자체는 정말 좋다 보니까 수요가 정말 풍부한 곳이에요. 제가 손품으로 조사했을 때 여기가 전용 4평 정도 되는 원룸인데 월세가 한 100만원 돈 한다 그랬거든요. 과연 부동산에서도 똑같이 말을 할지, 매도 가격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기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초역세권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다행히 저희 호실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그렇게까지 크게 들릴 수도 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내려가서 부동산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층 내려와서 12층 이렇게 도로변 쪽에 호실들이 있고, 네, 1층에 8개 호실씩 있고, 이런 식으로 대피 공간이 또 있네요. 보면은 여기 복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층고가 높아요. 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복도의 층고도 높게 뽑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외국인도 좀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건물 뒤편으로 왔는데 이런 식으로 샛길을 지나오니까 주차장이 있네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대편으로 다리 하나만 지나왔는데 이렇게 바로 먹자골목이 펼쳐지네요. 이쪽으로 가면 아까 대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술집들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저녁이 되면은 꽤나 사람들이 많을 상권 같습니다. 예, 사거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네요. 적장님이 알려주신 부동산이 이쪽이라서 부동산 들어갔다 나와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렌즈는 2억 원에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컨셉으로 갔습니다. 전세 2억인데 매매 2억 가능하겠느냐? 부동산에서는 조금 힘들다. 그렇다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은 가능하겠느냐? 조금은 낮추면 좋겠다. 느껴지시나요? 부지랑 렌즈랑 조금은 다르죠. 경공매 투자자와 실제 소유자일 때 부동산에서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방금 부동산을 들어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매매 손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그러면 어디로 가냐라고 했을 때 저기 바로 이 길 건너편에 보이는 큰 건물 보이시죠? 저기가 베라 캠퍼스라는 건물인데 저쪽 건물이 이 주변에서 가장 선호되는 건물이라고 하네요. 면적 같은 경우에도 전용 7평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가격도 한 2억 5천, 그리고 월세도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6%인데 회기역 북쪽으로 있냐 남쪽으로 있냐가 선호도에 좀 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북쪽 같은 경우가 대학교가 가깝다 보니까 이쪽이 더 수요가 많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부동산 한 군데 말만 믿을 수는 없으니 추가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라 캠퍼스? 오케이. 베라 캠퍼스 위치는 북측, 평수는 우리랑 비슷. 그런데 이건 아파트인데? 렌즈야, 그거 한번 확인해주고 월세 매물은 말 그대로 하나도 없음. 저희 공매 나온 건물은 조금 작아서 팔기 힘들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어떤 물건이 좀 브리핑하기 수월하시냐 했더니 캠퍼스 드림이라는 오피스텔을 말씀하셨었거든요. 바닥 면적이 7평이고 똑같이 복층이다. 그리고 임대료나 월세나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아니 7평인데 비슷하다고? 여기 뒤편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 캠퍼스 드림 건물인데 외관상으로는 저희 건물이랑 비슷해요. 그래갖고 창문 사이즈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확인해보니까 공급 면적이 7평이고 전용 면적이 4.8평으로 지금 공매 나와 있는 저희 리센스 물건이랑 면적이 똑같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려주셔도 꼭 체크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지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드림이나 리센스나 거의 비슷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향으로 대로변을 끼고 있는 거고, 리센스 같은 경우에는 남향이고 뒤쪽으로 지하철을 끼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더 세 번째 부동산
부동산까지 한번 가보고 결론 내보겠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라고 써 있어갖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일단은 문이 열리길래 올라가서 분양 사무실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분양 가격은 어느 정도 될지, 내부 상태는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2억 5천, 월세가 105만 원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하나도 없다. 와, 좋은데요. 방금 분양 사무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분양 가격 얼마냐라고 물어보니 2억 5천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분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1000에 105만 원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내부 컨디션은 깔끔하게 돼 있기는 합니다. 바닥 면적이 5.5평 정도로 원룸 치고는 문제없이 살 수 있게 돼 있지만 가격이 좀 많이 비싸네. 2억 5천이면은 저희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까지도 떨어지니까 가격이 거의 한 9천만 원 차이 나는 거죠. 확실히 분양 물건이라 그런지 깨끗하긴 하지만 착한 가격은 아니라, 일단은 부동산 조사는 여기까지 해보고 부지님과 만나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부지렌지가 족장에게 임장한 물건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해당 물건의 위치가 어딘지,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이야, 우리 임장 진짜 잘한다. 카톡방에 반지 찾아서 올려주시고 하는 게 그게 좀 한눈에 보기 편하고 도움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뭔가 이 팁을 맞춰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거를 극대화하는 게 이 방법을 생각했거든. 임대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헷갈리잖아 보면은. 네. 근데 그거를 정확히 듣고 물어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잖아. 네네. 그럼 되더나? 네, 아까 어디 건물이 실거래가 찍혔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 듣기만 하니까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거를 카톡으로 남기니까 족장님이 지도로 해가지고 여기다라고 해주시는 게 비교가 한눈에 딱 되더라고요. 매물 어떤 너? 저는 너무 좋게 봤습니다. 일단은 임대료가 엄청 잘 받습니다. 중국의 부유층 학생들이 경희대학교를 많이 다닌답니다. 아, 그래서 그들이 돈을 더 잘 낸다? 네. 너는 뭐라 그러지?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월세 얼마나 받을 수 있냐라고 하니까 저도 똑같이 1000에 1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근거가 이제 올해 8월 정도에 1000에 100만 원에 맞춰졌다라고 들었는데, 부지님처럼 들어온 사람의 국적까지는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물어보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진다. 네. 라는 게 느껴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일반 매매.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깔 수가 없거든, 부동산에서는. 네네. 근데 이제 국매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뭐라고 하지? 일단은 믿을 순 없지만 최근에 비슷한 매물이 1억 7천에 거래가 됐대요. 그리고 현 공매 물건은 2억에서 2억 5백에 나와 있는 게 맞는데 그 물건은 찾는 사람조차도 없고 최근에 실거래된 게 1억 7천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크대요. 그 기준을 잡아서 내놓으면 경기 좋을 때 팔리지 않겠냐, 그런 답은 들었거든요. 1억 7천 기준으로 내놓으면 팔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들었던 거는 1억 7천 정도에 내놓고 기다리자라는 네. 거고, 여기서는 2억 정도에는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인데 3천 정도의 차이가 나긴 하네. 네. 그렇지. 이거는 갭이 좀 많이 나네, 보니까.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될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우리는 매매가 얼마 잡을까? 우리 최저가 얼마지? 거의 1억 3,500까지 떨어졌죠. 1억 3,500. 투자금이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자 제외하고 월세가 한 5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네.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2억 정도 내놓은 다음에 기다려도 되고, 팔고 싶을 때 이제 우리가 더 가격을 낮추면 되겠네. 일단은 저희 그러면 물건이 많으니까 이게 일괄 매각으로 나왔는데, 희한하게 일괄 매각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수익 계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가능하니까 우리 네. 그날 9시 되면은 빠르게 전화한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걸로 하자. 저는 알겠습니다. 아마 그날 신탁사에서 1층에 있을 것 같아요. 전날 자. 네, 오늘 제가 물건을 보러 왔는데요. 해당 물건은 저희가 굉장히 괜찮게 봤습니다. 오피스텔인데 실투자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들어가는 거이고, 한 달에 월세는 다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도 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는 것과 관리비 미납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포인트를 두고 저희는 입찰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떻게 결과가 날지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휘! 형! 홍! 파이팅!